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층간소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내용을 보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재활보험사무소 이정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그 층간소음 관련된 부분입니다. 층간소음 하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아파트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 시행사,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건 이제 굉장히 크죠. 집단 소송, 입주민들 다 같이 움직여야 되고.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야말로 이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건들, 윗집 아랫집. 윗집에 꼬맹이가 사는데 이놈이 맨날 그냥 밤마다 밤 9시만 되면 쿵쿵쿵쿵 막 소리가 나고, 이걸 가지고 만약에 무슨 소송을 했다, 윗집하고 아랫집하고, 과연 내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, 이 층간소음.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법에서는 수인 한도, 수인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. 수인 의무. 수인 의무는 뭐냐면 서로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. 같이 사는 인접 지역에서는 서로 수인 의무가 있어요. 윗집은 조금 조심해라, 아랫집에 피해가 안 가게, 이거고, 아랫집에서는 위에서 좀 소리가 나도 좀 참아라, 이해해라. 이게 이제 수인 의무라는 거거든요. 참아야 될 의무.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, 이거죠. 그 막말 소송해서 승소를 했어요. 거기서 이제 말한 승소라는 건 내가 그동안에 그 소음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니까 위자료를 받는 거거든요. 손해배상,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. 배상을 받았어요. 근데 그거는 과거에 내가 본 피해에 대한 거고, 그럼 소송이 끝나고 오늘, 또 내일, 또 계속 소음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? 또 소송해야죠. 계속 소송해야죠. 계속. 물론 또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. 앞으로 지금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뭐 몇 데시벨 이상이 되면,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이 몇 데시벨 이상 되면, 그때는 뭐 그 위반 행위시마다 100만 원씩 뭐 이렇게 소송을 또 끝낼 수도 있어요.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간접강제라고 해서. 근데 그러면은 그 소음 또 항상 측정하면서 살아야죠.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. 그래서 소송이 능사는 아니거든요. 결국에는 윗집 아랫집이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. 윗집 찾아가고 아랫집 내려오고 해가 거기서 서로 악수하고 하면 좋은데, 그게 안 되니까 항상 층간 소음이라는 분쟁이 발생을 하는 거고, 분쟁이 발생한다는 건 누군가가 나서서 좀 도와줘야 돼요.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제 판사님들이 해주시는 거지만, 거기까지 안 가는 방법으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,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층간소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내용을 보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는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서치를 하면서 좀 알게 된 건데, 환경부에 소속된 그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인터넷 창에다가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을 입력을 하시면 그 센터가 이제 나오는데, 그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층간소음 관련돼서 이제 전문적인 상담을 아마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상담도 받으시고 그 현장에 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현장 출동해서 아예 소음 측정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참고 있는 건지, 내가 오버하는 건지 최소한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가 지금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,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건지, 더 참아야 되는 건지,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한 번은 생기실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. 환경분쟁조정위원회. 거기다가 조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. 누군가 국가에서 나서서 위층, 아래층, 층간소음이 있는 당사자들을 서로 이렇게 중재를 해주는 겁니다. 물론 뭐 법원 가서 할 수도 있지만, 이제 법원이 소송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또 극렬하게 또 대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, 또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, 이런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,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잘 활용을 하시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의외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사실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, 알면 활용들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한번 이 영상을 이제 만들어야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거기서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은 가장 좋은데, 그럼 거기서도 안 되면 어떡하냐. 아니, 그거는 네 얘기고 나는 못하겠다. 나는 무조건 9시가 되면 뛰어야 된다. 나는 그거 못 듣겠다. 너무 시끄러워 죽을 것 같다. 결국 양 당사자 끝까지 대립되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결론이 안 나오겠죠.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진짜 이제 소송까지 가셔야 됩니다.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분쟁조정위원회 갈 때 어느 정도 입증하는 자료는 있으면 좀 더 좋거든요. 그러니까
뭐 몇 데시벨이었다 이거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. 아 모르겠다. 요즘은 인터넷 워낙 앱 같은 게 좋은 게 많아서 확인해보고 그런 소음 측정 앱을 사용해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. 그게 아니어도 일단은 증거를 만든다라고 하면 항상 보면 그 패턴이 있을 거예요. 몇 시만 되면 애가 뛴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몇 시에 몇 분간 그게 지속되고 이런 거 같은 거는 동영상 같은 거 소리 나게 해서 녹취를 해놓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분쟁 조정 절차라든지 할 때 좀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결국 그 조정 절차라는 게 꼭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 자리여서 뭐 입증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